얼마 전 미국 남부에서 자율주행으로 150km로 달리는 테슬라 안에서 숙면을 취하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어 화제가 되었죠. 또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가 하면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운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의 사례처럼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자율주행 자동차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차체 결함이 원인이라면 기존 법에 따라 차량 제조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한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제조자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로봇 기본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술이 점차 발달해서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해서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라면 소프트웨어 제조자도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자는 전자인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인 자연인이나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법인과 같이 인공지능 로봇에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법률적인 자격인 권리 능력을 갖게 하자는 주장이에요. 다시 말해, 인공지능 로봇의 소유자와 제조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자체의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독일 형법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힐겐도르프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런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이 독립적 책임 주체로서 전자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근거로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는 자연적 사실이 아닌 제도적 사실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이가미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라는 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든 자연적 사실로는 똑같은 행위예요. 하지만 각 나라에 따라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단횡단 행위는 법적 책임 대상이지만 아프리카처럼 아직 교통체계 발전이 늦은 국가에서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는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지 그게 자연적으로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 로봇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전자인으로 규정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충돌하여 인공지능 로봇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바로 부정론입니다. 부정론에서는 민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그 대상이 의사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은 하지만 이는 사전에 입력된 알고리즘에 의해 정해진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의사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또한 정해진 방식대로 학습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급정거할 수 없는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에 10명이 뛰쳐나왔고 이 상황에서 핸들을 급격하게 틀면 한 명만 사고가 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모두 다수를 살리기 위해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 10명을 피하려면 왼쪽에 벽을 들이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부정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다 이러한 문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형사적 책임의 전제인 비난 가능성마저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죠. 인공지능 로봇의 판단에 의해 자동차가 벽을 치지 않고 행인 10명을 쳤다 해도 이미 그 행위가 도덕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힐겐도르프는 인공지능 로봇이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법인처럼 법적 책임만 물으면 된다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부정론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알고리즘이라 의사의 자유와 비난 가능성 또한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행법상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실질적인 민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조작했고 그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면 그 범죄 행위를 이끈 이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형법 제34조 간접 정범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과 관련이 있을 때예요. 지난 2017년 안전지킴이 로봇이 2살배기 아기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 제조업체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유일해요. 현행법상 인공지능 로봇의 문제에 제조자나 제조업체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과실범의 적용이에요. 과실은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인공지능 로봇 제작자가 오작동이 있음을 예견 가능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제작자에게 과실의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특정한 상황에서 오류가 날 확률이 있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가 밝혀진다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제작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벌 규정이에요. 말 그대로 실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A와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 B에 대해서도 같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거죠. 다만 이 양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능형 로봇법 제47조 벌칙 조항의 적용 범위를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까지 넓혀야 해요. 그러면 제48조 양벌 규정 조항에 의해 로봇의 범죄 행위 A와 관련 있는 제작자, 제조업체 B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한편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앞에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잠을 잔다던가 운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용자들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적용이에요. 부진정 부작위범이란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죠. 예를 들어 아이를 양육해야 할 자기의 의무가 있는 계모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살인이라는 행위, 즉 자기로서 범하게 되는 범죄를 계모가 밥을 먹이지 않는 부작위로서 범한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 사용자에게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방치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용자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